근거 기반 홈 트레이닝 채널 오늘의 운동 신코치 인사드립니다. 간헐적 단식 2탄 오늘의 주제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 간헐적 단식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만으로 근거와 효과 모두 입증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는 현재까지도 끝없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로리를 따지면서 다이어트를 하지만 사실 칼로리란 열 에너지 단위로 1kcal는 14.5도 물 1리터를 섭씨 1도 올리는 에너지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는 음식을 태우는 것이 아닌 음식을 소화시키는 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소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처럼 순수한 영양소는 적은데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영양 가치가 떨어져 높은 칼로리에 비해 신진대사에 도움이 적으며 체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운 구조를 갖습니다. 고구마로 섭취한 100kcal와 콜라로 섭취한 100kcal의 영양 가치가 다르듯이 우리는 단순히 칼로리로 보는 것이 아닌 순수한 영양소가 몇 그램인지를 보셔야 하고 가공되지 않은 순수 식품을 먹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진 않죠. 우리는 원시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자연식품 그대로만을 고집해서 먹다가는 원시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다이어트의 생명은 지속성입니다. 때문에 학자와 현장가들이 제안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은 플래시한 음식의 비율을 8, 더티, 가공식품의 비율을 2로 분배하여 효율성과 지속성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현대에서 다이어트를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은 가공된 빵과 샐러드가 함께 있는 브런치를 먹더라도 저녁에는 수육과 잎채소를 먹어야 하며 또 다른 예로는 점심에 현미밥과 닭가슴살을 먹고 저녁에는 목살과 함께 치커리를 샤워크림에 찍어 먹는 등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식단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제 첫 번째인 무엇을에 대한 답은 가공되지 않은 식품과 가공식품의 적절한 밸런스 8대1을 유지하여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식단 메뉴를 구성하라입니다. 주제 두 번째는 얼마나입니다. 간단합니다. TDEE 얼마나는 TDEE. TDEE는 Total Daily Energy Expenditure로 1일 총 에너지 지출인데요. 하루 동안 지출된 에너지의 양을 칼로리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양을 먹으면 유지되는 것이고 적게 먹으면 체중이 줄고 많이 먹으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죠. 계산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지만 차이는 크지 않기에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곱하기 33은 현재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 칼로리입니다. 여기서 개인의 활동량에 따라 마이너스 250에서 플러스 250을 고려하여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워있는 것 말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마이너스 250, 하루 종일 서서 활발한 활동을 한다면 플러스 250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정확한 유지 칼로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체중 감량을 원할 시 20%를 적게 드시고 증량을 원한다면 20%를 더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감량과 증량 값에 따라 다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원하는 운동을 시작한 체중 60kg의 여성을 기준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섭취 칼로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60kg에 33을 곱하여 1980kcal가 나오게 된 후 어느 정도 움직이는 직장생활과 운동을 병행한다는 가정하에 150kcal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2130kcal가 유지 칼로리로 나오게 되는데 체중 감량을 위해 20%를 줄이게 되면 다이어트를 위한 1일 섭취 열량은 1704kcal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칼로리만 맞추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여성은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짜장면 하루에 한 그릇만 먹고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1일 섭취 열량을 최대한 자연식품으로 먹어야만 효과적으로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양소의 비율 또한 고려를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의 비율입니다. 단백질의 비율을 정한 후 남은 칼로리를 체지방률과 체질에 맞춰 탄수화물의 비중을 둘지 아니면 지방의 비중을 둘지 정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최적의 단백질 섭취량과 지방 대 탄수화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